요약집 27페이지인가요? 네, 27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게 부동산 종합 공부 1남다하고 집안 색임표하다 마무리 졌죠. 오늘은 6번 한번 봐봐요. 6번 뭐가 있죠?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요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한 속으로 한 10번 외쳐봐요. 익숙해져야 돼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올해 출제될까요? 안 될까요? 있어요.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돼서 꼭 점검해 둘 거. 그 1번에 거기에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 행간편 딱 전화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을 그어놨죠.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공시법 페이지 27페이지. 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28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는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우리가 늘 했던 공부가 주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요. 그 옆에다 써요. 공부가 주다. 자, 우리가 이제 요 4가지 업무 범위가 있죠. 그래서 요 공이 뭘까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첫자 따라서 동그라미 딱 그어놔봐요. 주민등록에서 주, 가족관계에서 가,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에서 부, 공시지가에서 공. 그래서 공부가 주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한번 어차피 객관식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요렇게만 100% 다 안 외워도 여기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부가 뭐예요?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자, 그러면 과거의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번은 공시지가, 2번은 부동산, 3번은 가족관계, 4번은 주민등록, 5번은 건축지가 자료. 정답은 건축지가 자료. 그거에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공부가 주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가 주다. 마무리 딱 져놔요.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문제 7번이 나와 있죠. 요 7번에서 중요 포인트는 뭘까요? 요거는 올해 별표 5개를 딱 해놔야 출제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별표 5개. 자, 여기와 관련돼서 왜 중요하냐? 그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지적전산 자료 이용 활용 절차에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서 자, 승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신청이 좋죠. 신청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승인이 뭐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승인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다? 신청 기간이다. 그래서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해서 1번을 내려가서 거기 한번 봐봐요. 이용 단위, 자료 범위가 있죠. 그러면 전국 단위 그러면 그 옆에 신청 기간에서 신청을 행간편 딱 꺼놓으라고. 그러면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 동그라미 쳐놔봐요. 국.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서 시,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지. 그러면 끝에다가 이렇게다 이제 추가를 또 해요. 또는 이 밑이에요. 또는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좀 추가를 좀 해서 끝에다가 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밑이 아니에요. 끝에다 가로 열고 끝에다가 국시지 옆에다 끝에다 또는이라고 딱 해서 자기가 마무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 자, 시도 단위는 시지. 그러면 시 동그라미. 지 동그라미. 그러면 가로 열고 그 끝에다도 이렇게 끝에다가 또는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군구 단위는 뭐였지? 그러면 시군구 단위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우리가 한번 숙제해보자.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이렇게 해서 의미를 잡아놓고. 자, 거기 가운데 한번 봐봐요. 가운데 미리 심사죠. 미리 심사는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가운데 박스에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17회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 미리 심사, 어느 기관의 심사를 미리 거쳐야 돼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박스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숙제해야 돼. 전국 단위는 뭐라고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 단위는 지, 위시의 또는이. 그럼 봐봐요.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시군구 단위는 어때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와, 그렇죠. 여기에 틀렸죠. 와, 그렇죠. 와. 와시라는 것은 뭐예요? 밑이라는 뜻이거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그러니까 요거에 걸리지 말라고. 철커덕 걸린다고. 그러니까 와라는 것은 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군구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된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문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요거 부분. 그러면 특히 이제 전국 단위하고 시군구 단위는, 시군 단위는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는 거. 시도 단위는. 요 시도 단위죠. 자, 시도 단위는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 지문으로 이제 내려가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줄을 한번 꺼놨어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다만 나와 있죠. 예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놔요. 그 밑에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나 조그맣게 써요. 법무부 장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속기관의 장, 그 밑에다 검찰총장이라고 써요. 얘를 한번 들어놔요. 지방자치단체장 밑에다 서울시장이라고 써요. 서울시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읽으면 어떤 결론이 생겨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 다음 누구죠? 서울시장은 성의를 신청한 경우에 관계중앙기관을 거기가 포인트예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 좀 한 사람은 뭐라고 딱 생각해야 돼.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은 뭐예요? 검찰총장, 서울시장, 지방자치단체장 밑에는 서울시장이라고 딱 점검을 해줘야 돼. 그러면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시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가보죠. 자, 3번에 토지소유자, 거기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토지소유자 행강평가나요. 자, 그 밑에 상속인 행강편차나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상속인은 지거의 남의 거예요. 지거. 그러면 끝에 가서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출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전산 자료의 사용성과 관련돼서 맨 밑에 박스가 있죠. 인쇄물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인쇄물은 몇 자예요? 세자 30원 더러워 죽겠어요. 전산 매체는 매체 동그라미, 매체는 20원입니다. 그래서 전산 매체 4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보고 인쇄물은 얼마? 30원, 전산 매체는 20원. 그러면 거기 비고란에 가니까 수입인지는 국세의 지방세예요. 국세. 그러면 수입증지는 지방세. 그러면 인지객정지가 나오면 살짝 긴장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세의 지방세예요. 국세. 그러니까 인지죠. 만약 지자체가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수입증지가 돼. 그러면 인지는 국세예요. 정지는 뭐예요? 지방세라는 거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올해 이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은 특히 이제 뭐예요? 2번과 3번 지문은 올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승인과 신청에서 승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 그럼 이제 숙제해 보자고요. 자, 전국 단위입니다. 자, 시도 단위예요. 시도 단위. 그래서 시군구 단위. 그러면 전국 단위 한번 숙제해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경우는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 시군구 단위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지. 그러니까 요 지문도 항상 신경을 쓰라고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신청해야 된다. 그때 X.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요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놔야 돼요. 오늘달 모의고사에 요게 이제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승인하여야 된다. 어때요? X죠. 승인이 아니라 신청.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서 포인트를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8번에 나와 있네요. 8번. 8번은 뭐예요? 지적 공부의 복구죠. 여기에서 우리 출제 가능성은 자료야, 자료. 자료 거기에다 행강편 딱 넣고 그 자료에다 별표 3개를 딱 켜놓으라고.
자료. 그러면 자료에서 거기 특히 이제 3번을 조심해야 돼. 3번. 3번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 거기 나와 있죠.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난을 많이 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야. 그러면 1번의 지적 공부의 등본, 청량 결과도,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요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4번하고 5번은 4번, 5번, 6번은 눈팅해 놓으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자료와 관련돼서 이제 차이점 뭐예요? 그 위에다서 줄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자, 오른쪽 소유자 줄 한번 전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 자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서와 등기사항 증명서. 이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로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복구 자료로 옳게 묵힌 것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확정 판결서. 또 하나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뭘까요? 일종의 등기부야,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개 딱 숙제해놓고,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와요. 의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의 부분에 이제 맨 위에 있죠. 지적소관청은 줄 한번 꺼놔봐요. 자, 이제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지적소관청 밑에다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자, 직권이죠. 그럼 직권을 했다라는 것은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끝에 가서 하여야 한다 끝에다가 통지라고 하나 써놔요. 지적 공부의 복구도 무슨 사유가 된다? 통지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일부 전부가 멸실 훼손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X.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친 지문이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해 놓자고요. 자, 앞에다 써놨으니까 쓸 필요는 없겠고요.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와 있죠. 반지축. 그렇죠. 반지축. 자,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는 승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지체 없이 복구하죠?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칸으로 가서요. 박스에서 복구 자료 조사, 툭 치면 복구 자료 조사서 찾았어요? 예, 복구 자료 조사서 밑에다가 뭐 하나 딱 써놔요.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대장이라고 써요. 자, 추가를 약간 살을 붙여야 돼요, 하지만. 자, 복구 자료도 밑에다가는 뭐라고 써놔요? 자, 가로 열고 도면이라고 써놔요. 도면. 그러니까 복구 자료 조사서는 뭐에 대장의 근거가 되고요. 복구 자료들은 뭐에 근거가 돼? 도면의 근거가 돼. 근데 이거는 외우면 까먹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눈팅해 놔요. 자, 여기 도자 동그라미, 요거 도자 동그라미, 요렇게 이제 믹싱을 해 놓으라고, 도도. 그래서 만약에 요 지문이 나왔다, 올해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대장과 도면을 살짝 바꿔주면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혹시 지문으로 나올 때, 자, 복구 자료 조사서는 뭐예요? 대장. 복구 자료들은 도면, 요렇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툭 치니까 무슨 청량이죠? 복구 청량. 그 위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 좀 우리가 추가를 좀 해놔야 돼요. 자, 거기에다 참고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참고 표시를 해놓고 복구 청량이라고 한번 써서 복구 청량. 자, 원칙적으로는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합니다. A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요거 복구 청량의 사유들을 원칙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죠. 뭐라고 써놨죠? 허용 범위 초과. 이때는 복구 청량합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A적으로 청량하는 거 뭘까요?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때는 복구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하나 여기에서 잡을 거는 복구 자료도가 없을 때 복구 청량합니다. 자료도가 없는 경우. 그래서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숙제해 놓으세요. 복구 정량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읽어봐요. 허용 범위 초과. 또 하나는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 또 하나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복구 정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이런 지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숙제를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거는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느 게 맞는지 봐봐요. 자, 출제 형태는 한 4가지 지문으로 출제를 해주세요. 첫 번째, 지적 공부 복구 시 정량은 필수적이다. 어때? X, 그렇죠. 허용 범위 있는 경우는 정량하지 아니하니까. 자, 지적 공부 복구 시 정량한다. O의 X, 원칙적으로 맞죠. 자, 지적 공부 복구 시 정량하여야 된다. 어때? X. 이게 5개 지문에 섞어 나올 때 이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잘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지적 공부 복구 시 읽어봐요. 언제나 정량한다. 어때? X. 사실 요 지문 중에서 세 가지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야. 자, 요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죠. 근데 만약에 요 지문에 대해서 이제 지문이 나오면 뭐예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필수적이 있다, 언제나가 들어갔으니까 눈에 띄죠. 근데 요 지문은 눈에 안 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 복구 시 정량하여야 된다. 어때? X야.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요런 지문에서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숙제할 거, 원칙, 허용 범위 초과는 복구 정량해야 안 해요? 해요. 자료도가 없을 때도 복구 정량합니다. A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 정량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복구 사항 개시 며칠이죠? 15일 한강편 닦아놓고, 요 15일은 무슨 신청 기간일까요? 통지 기간이 아니야. 그 15일 밑에다가 통지라고 써요. 통지 기간이 아니야, 이거는. 자, 그래서 과거에 통지 기간으로 함정을 판다고. 그러면 요 15일은 무슨 신청 기간일까요? 옆에 가봐요. 무슨 신청? 이의신청 기간이야. 이의신청.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를 이제 복구하게 되네. 그러면 절차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아봐요. 복구 자료 조사. 대장은 복구 자료 조사서. 그렇죠. 도면은 복구 자료도. 그럼 복구 정량을 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량한다, 안 한다? 한다. A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원칙적 허용 범위 초과와 자료도가 없는 경우 허용 범위 이내는 복구 정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복구 사항 개시 며칠? 15일. 무슨 신청 기간? 이의신청. 요 15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 이의신청 밑에다가 가로 열고 하나 더 추가해요. 그러면 개시기간 얘가 뭐가 들어갈까요? 이유일까요? 낼까요?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2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시기간 내라는 거 잡아놓고 이제 이 신청 받았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죠. 마지막 단계로. 자, 지적 공부 복구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자, 사실관계 변동이 있죠. 그럼 복구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발견해서 통지 사유가 발생할 거고, 복구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툭치면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의미도 한번 쓸 필요는 없이 느낌을 좀 가져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가서 몇 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1번, 2번은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3번 지문은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자, 소유자 형광펜 닦아놔요. 3번 지문 소유자. 자, 3번 지문 소유자 찾았어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복구해야 된다. 4번 지문은 지적 공부의 복구의 경우 지적 증명을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경우는 뭘까요? 허용 범위 촉 이내. 자, 필요한 경우는 허용 범위 초과와 자료도가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5번 지문. 복구 측량 한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내 동의 동그라미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겉에다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없다로 자꾸 건치는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문이 나왔죠. 그게 바로 몇 번이에요? 6번. 6번은 별표 3개를 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또 쓰면 또 쓸 것 같아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놔요. 자, 지적 소관청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건보를 복구 거기에 하려는 때 거기에다 행간편을 닦아놔요. 복구하려는 때 한때예요 하려는 때예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한 단어로 건치면 그 밑에다 써요. 복구 전이네요. 자, 토지의 표시를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따로 행간편 공보예요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또는 이 밑이에요. 밑도 따로따로 해놔야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하죠. 15일. 요 15일은 무슨 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이에요. 게시기간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어때? X. 요 3번 지문이 6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야.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에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복구. 전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공보예요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미지의 또는 예,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한다라는 거. 그거만 딱 숙지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몇 개 암기할 게 하나가 있네요. 자, 이제 칠판 지우기 전에.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관리하죠? 등록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는 공부가 주. 승인이 신청,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인쇄물은 30원, 전산매체는 20원, 수입인지, 국세, 수입증지, 지방세. 그러니까 그 페이지는, 그러면 28페이지, 29페이지는 그 정도 복습하면 틀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틀리는 이유는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더 이상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8페이지, 29페이지는 그 정도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30페이지 한번 가보죠. 제4장 뭐가 나와 있죠?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찾았어요? 예, 거기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쭉 한번 나와 있죠. 한번 뭐 테마가 몇 개가 돼 있는지 봐봐요. 1번부터 1. 토지 이동, 2. 신규 등록, 3번은 등록 전환, 4번은 분할, 4번은 5번은 합병, 6번은 지목 변경, 7번은 바다로 된 토지 입축 된 경우, 8번은 적작 변경, 9번은 대의 신청. 대의 신청은 올해 별표 5개 놓으세요. 올해 대의 신청 거기 30페이지 핵심 테마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자, 10번은 무슨 개발사? 도시개발사업. 11번은 등록사항 정정. 그거 별표 5개 놓고 거기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바로 12번 직권정정이 숨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12번에 직권정정 별표 3개. 자, 14번하고 15번은 묶어요. 그래서 지적정리 통교 등기 촉탁. 그 앞에는 별표 3개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테마들이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바로 이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또 까먹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이동 그 옆에다 포인트는 토지의 표시 행강편 닦아놓고 첫 번째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변경, 써리,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지금 시험장 가는데 토지이동의 개념을 못 찾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다시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거기 딱 정리해놓고 한번 몇 개 여쭤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 분할은 토지이동이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또 아니라는 사람 전부 이렇게. 어제 봐봐요. 자, 초등학교 53세인가요? 50대 선생이 초등학교 4학년한테 뭐예요? 스탬플러를 던졌죠. 탁
던졌어요. 그래서 눈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선생도 잘못했지만 뭐예요? 학생도 잘못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던졌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알겠어요. 뭐예요? 제 말도 안 듣는데 학교 가면 얼마나 말을 안 듣겠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교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럼 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도 잘못했고 요번도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초등학교 부모가 올라와서 뭐예요? 선생님을 고발하고 뭐예요? 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그거는 제가 제 입장이면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아마 선생님 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오죽하면 선생님이 스탬플러로 던졌을까. 근데 일부러 맞으라고 던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포기하려고 맞았는데 탁 맞은 거야. 그 자체가 맞은 걸 거예요. 아마 분명히 뭐 맞으라고 던진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요즘 초등학교 4학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뭐예요? 어머니 또 살해했고요. 살해했고 또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면 20살 먹은 애가 또 아버지 또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하여튼 뭐예요? 이게 난리야 난리야 지금 난리예요. 지금 혼돈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의 사회에. 제가 뭐예요? 어젯하면 저도 마음만은 막 던지고 싶어요. 던지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분명히 봐봐요. 분할이라는 것은 토지이동의 개념을 외웠잖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빨리 본능적으로 분할을 시켜봐요. 분할을 시키니까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분할은 무슨 이동사유다? 토지 이동사유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또 하나. 자, 합병은 어떨까요? 토지이동 사유죠. 여기 봐봐요 또. 몇 필지? 두 필지죠.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이동이 아니야. 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신규 등록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놨다. 새로이 정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거야.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자기가 개념 간의 관계를 연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변경. 토지동이 아니. 맞아요. 그럼 저 놀랐어요. 또 지목 변경. 지목은 토지의 표시잖아. 그럼 지목은 무슨 변경이에요?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뭐라고 한번 해봐요. 자, 소유자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만약에 이다 아니다를 못 잡으면 아직까지 자기가 개념을 숙지하면서도 문제를 연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박스에 정리해놨죠.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변경. 자, 토지. 근데 2번을 조심해야 돼.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주소 변경이라면 토지 이동인데 소유자 주소 변경이니까 특히 요 2번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의 등급 변경과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니거든. 그건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뭐가 바뀌어야 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점, 그 다음에 좌표를 말한다. 어때요? X야. 5월달 하고 모의고사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경계점이 아니라 경계야.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잡아라. 여기 성격이 덜렁대는 사람, 여기 세 사람이 있죠.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덜렁덜렁. 하는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성격이 덜렁덜렁 되는 거거든. 꼼꼼하게 해야 돼요. 여기 덜렁대는 세 사람이 있고 저기는 없네요. 여기도 두 사람 정도 있네요. 두 사람 정도. 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덜렁덜렁 되면 안 되는 거야.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대충은 있을 수 없어요.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오른쪽 가니까 신규 등록이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 자,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거기 오른쪽 종합적으로 한번 봐봐요. 논점이. 자, 1번의 토지 이동의 종류별 특성으로서 신규 등록 신청 기간은 며칠?
60일 청량하죠. 신규 등록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잖아. 그래서 오른쪽 X 현강 변쳐놓고요. 자, 신규 등록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등기 촉탁이야. 그래서 등기 촉탁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작년 재작년이 2.5점짜리죠. 그럼 자기가 숙지하려면 신규 등록 새로운 신자죠. 대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 등기부 없죠.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신규 등록 나오면 등기 촉탁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머릿속에. 자, 등록 전환은 봐봐요. 논점이 다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등록 전환에서 결번이 발생한다. 그게 결번 5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번이 왜 발생해요? 자, 봐봐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토로 가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임야 대장은 산칠이잖아. 산칠. 그러니까 토지 대장으로 가니까 7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산칠이 결번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이 등록 전환도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결번. 우리 임야 대장, 임야 대의 토지의 숫자 앞에 뭐 자를 표기하죠? 산자. 그러니까 결번, 등록 전환도 결번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특치니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분할은 60일이 세모야. 요게 논점이야. 분할은 원칙,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논점을 이렇게 잡고 하죠.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거기 세모가 들어간 거라고. 자, 그러면 분할은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 안 하죠. 지번이 새로 생긴 거지. 그러면 합병은 어때요? 합병도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12개. 벌써 12개가 생각이 나야 돼. 12개가.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고요. 합병이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청량 X. 요게 우리 발음대로 제일 많이 출제돼 왔죠.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뀌었어? 경계가 바뀌었어? 지목, 그만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목 변경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잖아. 그죠?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며칠? 60일이 아니라 90일. 그게 논점이야. 논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청량 일부에 대해서 잠기면 청량해야죠. 전부에 대해서 잠기면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하나 일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등기 촉탁이 발생한다. 수수료 뭐예요? 면제. 수수료는 면제야. X야. 일단 큰 논점을 잡고 큰 틀에서 놓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가보죠. 자, 새로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하면 옆에 이렇게 옆에다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제일 먼저 잡을 거는 등기 촉탁이네. 등기 촉탁 X.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등기부 X. 자, 아직까지 등기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청량성가도 X.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X, 등기부 X, 청량성가도 X가 돼요. 지금 보면 신규 등록은 등기 관련 서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잖아요. 봐봐요. 자기가 신규 등록 시 어때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작년 기출문제. 아직 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로서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상 증명서 없잖아요. 그러면 첨부한다. 어때? X야. 그러면 여기에 언제 출제돼서 28회, 여기 29회, 요거는 30회, 그렇죠. 30회.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요거 29회, 이렇게 작년에 강의하면서. 그럼 올해는 여기 이제, 자, 29회 출제됐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근데 청량성과도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만약에 요거 나온다면 거의 시험은 그것이 붙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청량성과도보다는 이쪽으로 다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요 등기 촉탁이 다시 30회 때 해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 그러면 요거는 이해해봐.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자, 신규등록도 청량합니까? 안 합니까? 청량하죠. 새로운 등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검사 청량을 하죠.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측량성과도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등록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요 세 개가 머릿속에 딱 부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 그러면 조건반사로 읽어봐요. 등기적탁 X, 등기부 X, 측량성과도 X. 기억을 머릿속에 툭툭툭 던져놔야 된다. 자, 밑에 가서 그러면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등기적탁 X, 그게 행강편 딱 써놓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 소유자 요거 별표 하나 해놔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특이하죠. 봐봐요. 자, 거기 3번 소유자가 나와 있잖아. 소유자.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딴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자기만 신경 쓰면 돼. 자기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근데 신규 등록도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정해요? 지적소관청이 정했죠. 근데 신규 등록은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특별히 조사 등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소유자 행강편 쳐놓고 누가 조사 등록한다?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러면 모의고사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시도지사가 조사 등록한다. 어때? X.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소유자도 누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이유야. 자, 대상과 관련돼서 밑에 한번 빠져나가 보죠. 자, 첨부 서면 나와 있어요. 첨부 서면 O가 있고 X가 있고 찾았어요? 근데 여기 4번을 착각하면 안 돼. 5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거기에다 줄 한번 써놓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 가로 열고 써요. 읽어봐요. 등기 관련 서류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해줘야 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 뭐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측에 가봐요. 정리 딱 해놨잖아. X. 1 읽어봐요. 측량성과도 2번은 등기사항 증명서.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등기 관련 서류는 없어. 등기 관련 서류는. 그러니까 측량성과도 등기사항 증명서 어때? X야. 기타로 가봐요. 며칠? 60일. 측량해야 안 해요? 해요. 결과는? 없어요. 등기 촉탁은 X. 승리 수수료는 내야 돼.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어려울 거 없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읽어봐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되겠죠. 등기 촉탁 X, 등기부 X, 측량성과도 X, 이렇게 또다시 돌아왔네요. 자,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등기장을 넘겨봐요. 자, 등록 전환이 나오네.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일단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등록 전환은 우리가 늘 했던 거 이제 개념 잡았으니까 임에서 어디로 가죠? 토로 가죠.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임야도 밑에다가 하나 써요. 임야도 밑에다 조그맣게 6,000분의 1이라고 써요. 자, 지금 거기 저 뒤에 지적도 밑에다 1200분의 1이라고 써봐요. 1200분의 1. 자, 그럼 몇 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에서 토로 가죠. 그럼 대에서 소로 갔어요? 서에서 대로 갔어요? 서에서 대로 갔잖아.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야.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등록 전환은 토지의 효율도와 정밀성을 연관성 있는 거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고르라는 거예요? 등록 전환을 고르라는 거네.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임에서 토로 가니까 축척 변경은 언제나 수반해. 언제나 수반하겠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갈 때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그러면 임에서 돌아갈 때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지만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등록 전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그럼 밑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목 변경은 수반하는 경우 찾았어요? 네, 수반하지 않는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1번의 토지의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면 그거 가로 열고 써요. 가로 열고. 여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산지관리법. 자, 거기 1번의 토지 행질 변경 옆에다 가로 열고 산지관리법이라고 써놓으라고. 산지관리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산지관리법일 때 등록 전환이야. 만약에 국계법 그러면 국배법이 나왔다. 국계법 행질 변경이 나왔다. 이때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목 변경 수반 5에서 1번의 토지 행질 변경 가로 열고 거기 가로 열고 써놨어요. 무슨 관리법이야? 산지관리법. 이번에 하고는 4월달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에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 2번에 국계법 형질 변경. 산지관리법의 형질 변경은 등록 전환이야. 지목 변경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하나 추가해서 살을 딱 붙여놔야 되고요. 무슨 관리법이다? 산지관리법. 국계법이 나오면 그때는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가만히 읽어보면 나올 사유들이야. 근데 시험장 가면 가만히 보면 나오는데 시험장 가면 속전속결로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1번에 뭐예요? 대부분 토지가 줄 한번 쳐놓고 대자 행강편 등록 전환되어.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할 필요가 없거든. 그 다음에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줄쳐놓고 도자에다 딱 형광펜 쳐놔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이미 토지를 분할한 경우 뭐 지목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거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거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사자에다가 딱 뭐에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줬었잖아요. 거기에다 써요. 대도사 뭐라고요? 대도사. 읽어봐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선 사실상 형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이제 딱딱 정리해서. 자,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 읽어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사 사실상 형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큰 틀을 잡아봐요. 지목 변경은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언제나 필수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임에서 토로 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수반이 되거든.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되는 거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많이 틀리는 게 등록 전환은 요 부분,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틀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토로 가잖아. 임토. 그럼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청량하면 두 가지 측면이 나오겠죠. 자, 뭐예요? 쓸 필요 없어요. 허용 범위 이내가 나올 거고, 허용 범위 초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는 그대로 등록해주면 돼.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허용 범위 초과, 요거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검사를 누가 해요? 지적소환청이. 그러면 지적소환청이 청량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때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되는 거야. 자, 3번으로 다시 올라가요. 의 부분에 대해서.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과 상식의 허용 범위 이내에다 행간편 써놓고,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거기를 가로를 치라고. 거기 이제 맨날 장난을 치니까.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에다 행간편 써놓고 그 밑에 직권을 가로를 쳐. 그러면 직권.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는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야.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라는 거야.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냥 가지 말고 이제 평상시에 자꾸 부팅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봐요. 그냥 쓰는데 주안점을 갖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자, 등록전환 읽어봐요. 임토, 임에서 도로 가네. 축적 변경은 자동 수반. 지금 이제 임에서 도로 가니까 축적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수반하지 않는 거 읽어봐요.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현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 꼭 신경을 써놓고 인지하고 국계법 지목 행질 변경은 지목 변경으로 빠져버려요. 자, 그러면 뭐 임에서 도로 간다. 나머지는 이해하자고. 임에서 도로 간다. 자, 임토죠. 그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잖아. 결번이 발생하니까. 그럼 특심은 어디로 가? 등기 적당. 며칠? 60일. 그럼 나머지는 다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봐봐요. 신청은 뭐 며칠이다? 60일. 밑에 청량하죠. 결번이 발생하고 등기 적탁. 그러면 등기 정리 수수료 당연히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개 이제 해보자고요. 자, 등록 전환 안겨가죠. 임토. 임에서 돌아가는 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죠. 임에서 돌아가니까 청량해야 하네. 해요. 이내다 그러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 초과는 직권 정정이야. 올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초과는 소유자 신청 정정에 한다. 어때? X.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대표적으로 인지할 거는 산지관리법. 그러면 국회법은 아니에요. 지목 변경. 자,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라. 그러니까 뻔해요. 등록 전환이 안 풀린 이유는 딱 두 군데야.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요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요. 또 하나 인지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이내, 소가. 요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 초과는 직권 정정이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 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오늘 이제 피곤해 보여서 자주 쉬어주려고요. 자, 늦게 해봐야 들어오지도 않는 거. 그냥 머리 여기 봐봐요. 토지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신규 등록 그러면 4개가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등기 적탁 X.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 정량성과도 없다. 그럼 신규 등록 며칠? 60일. 그렇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 토지의 표시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나 소유자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라는 것. 다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더. 그러니까 청량하니까 허용범위 이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못 읽잖아. 그렇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 초과는 직권 정정.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대표적으로 산지관리법,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가능한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